드릴 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1월 20날 침식날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죠. 팍스 뉴스가 했고요. 또 28시계로 하고 정상회담에서는 뭐 북한의 비핵화 뭐 어쩌고 그것은 본인의 입이 아니라 이제 공동 성명문에 나왔는데 또 피트 헥세스 미국의 국방장관도 상원 인사청문회 소리 보면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 민주당 공화당 정강 정책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을 미국이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것은 트럼프 4년 안에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100% 사실상 핵 보유 인정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북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계기, 모멘텀은 뭐라고 보십니까? 군사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인정할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원래 올 수밖에 없다. 군사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어떤 뭐 이런 조건 같은 거 생각 못 하세요? 뭐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라는 사실적인 상황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아직까지 안 않았기 때문에 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북한이 미국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화성 18을 통해서 마이애미 이상으로 15,000km 사거리를 가진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뉴욕이든 LA든 마이애미든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텐데 그 시간이 트럼프 4년 안으로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고도화되면서 한번 보십시오. ICBM의 어떤 대기권 재진입 기술 분명히 전이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좋다 너희가 ICBM 실전 배치하지 마라. 앞으로 핵 동결하고 핵 확산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될 거다. 그러면 사실상 북핵을 북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 한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거다. 이거에 대해서 상황을 가정하고 어떤 옵션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뭐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옵션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지금 현재까지 바뀐 출범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다거나 바꾼다거나 그 어떤 메시지를 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대비로. 예를 들어서 한반도형의 바깥에 전략핵 잠수함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핵미사일 탑재해서 한미 간에 핵 공유 협정을 맺는다든지 제한적 핵무장을 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군사적인 이 옵션을 생각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고요. 장관 직무대행님, 합참의장님 좀 질문 빨리 드리겠습니다. 정책 관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했습니까? 뭐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해서 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는 뭐 핵 능력을 가진 그 정도 성도로 일반적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취임사에서 한 게 아니고 예, 밤에 있는 야간 네, 행사에서 he is a nuclear power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예. 북한을 지칭해서 DPRK is a nuclear state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장관 직무대행께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데 저자가 핵무기를 갖고 자꾸 우리를 위협한다 뭐 그런 뜻이지 국제법적으로나 핵 확산 금지법에 따른 NPT 조약에 기초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동의하시죠? 예. 두 번째는 한미 동맹과 우리의 자체 핵 무장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 뭐 지금까지 저희는 뭐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국방부는 아니고 한미 합창 일체형 합창 억제에 대한 그것이 기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만약에 핵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뭐 그것은 뭐 저희가 뭐 진행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뭐 가정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지 정책 부분이기 않겠습니다. 때문에 장관 직무대행 아셔야죠.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는 바람직한 일이죠. 그건 한미 양국이 추진할 정책적 목표입니다. 그죠? 근데 그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또 살펴보고 따져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하고 미국이 핵 협상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의 대비 계획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확장 억제력의 지속적인 강화, 그 깊이와 넓이를 계속해서 심화시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규모가 감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은 뭐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북한의 핵 활동이 중단된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확대돼야 되는 것이죠. 즉 NPT 3조와 4조 비핵 보유 국가도 핵에 대한 평화적 이용은 보장되고 핵 보유국은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 알고 계시죠? 예, 일부만 더 주세요. 그러나 NPT 조항의 제10조 그러니까 최고의 주권적 판단에 의해서 핵무기를 갖기 위해 NPT를 탈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예외 조항으로 있지만은 바람직한 조항으로 권장하는 조항은 아니죠. 예,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NPT 회원국으로서 10조 즉 뭐 플루토늄을 뭐 추출해서 핵무기를 만든달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농축 우라늄의 그 정도를 높여서 20%급 이상은 확실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우리의 평화적 핵 활동과 우리의 그 핵 원자력 산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당연히 의당 취해야 될 정책적 방향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죠?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저희 그동안 유지했던 국방부의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유지될 거다,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되 주한미군의 규모 변동이 없어야 되고 확장 억제력은 보장돼야 하며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은 오히려 확장돼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한반도의 비핵화,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지난달에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중국이 거대 구조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중국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그것을 지금 뭐 수개를 더 연결해서 예. 그것을 무인 기지해서 뭐 영토화하거나 이런 주장들을 해나갈 것에 대한 우려들을 저희들이 뭐 철거를 요청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 국방부도 거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고 실제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뭐 해양수산부 관련된 기관들과 협조해서 해경이나 해군 순찰을 강화시키고 있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말로 안 들면은 그것을 구조물을 철거를 해버 무력으로 철거를 해버리십시오. 중국이 반드시 어떤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기동성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방어 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영유권 주장하는 포석을 두는 겁니다. 남사군도에서 어떻게 해왔습니까? 중국의 영토 이 팽창 야욕을 초기에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군이 보고 있어서 안 된다. 외교부를 통해서 강력한 항의도 하고 해경 순찰 또 해군 순찰 강화시키고 영 말이 안 되면 구조물을 파기시켜라. 무력화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전략적으로 또 국가 이익, 전략적 이익에 우선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잘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참 의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해군 총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한중 잠정수역 중간선이라는 게 있죠. 그 선을 놓고 중국이 그 선에 우리 쪽이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쪽에 부유물을 쭉 설치해 왔었죠. 예, 그렇죠? 우리도 우리대로 설치했죠. 예, 일부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 중국한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의 해군력하고 맞서서 우리가 대등하게 싸우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해군과 해경이 분명하게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영해 영토 영해를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거의 몸싸움 하듯이 버티고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지. 중국이 부임을 또 설치한다? 우리도 설치합니다. 다만 몸싸움을 하되 서로 총구리를 겨누는 군사적인 직접 충돌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상황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어렵고 힘들지만 버텨내고 이겨내고 지켜내고 있다. 네? 우리 군이 중국에게 밀리지 않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지. 중국이 한 방 툭 친다고 해서 밀려나는 대한민국 해군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방력도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으면 실제로 의장님, 해군 총장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해양에서 국익을 준수한 비례적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핵잠수함이 우리하고 위치 정보 공유합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 하죠. 기본적으로 안 합니다. 미국의 핵잠수함이 요코스가 앞에 있는지 필리핀 해구에 있는지 제주도 남방에 있는지 기본적으로 왜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략자산의 전개라고 해가지고 방위비 협상에 반영을 한다. 그거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500% 인상하라고 했는데 11%로 버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1000% 이야기하지만 이미 협상 끝냈고 잘 버텨내줄 수 있도록 믿습니다. 예, 저희들 기존에 가졌던 입장과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조치하겠습니다.